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 동계 스포츠, 특히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 올림픽부터 지난해 2022 24일 베이징 동계 올림픽까지 우리가 19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 33개를 따냈는데요. 쇼트트랙에 26개를 따냈습니다. 26개. 그만큼 쇼트트랙 우리 강국인데, 성남시청이 쇼트트랙 코치 선임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말이죠. 선수들이 또 무슨 SNS로 또 성명서 발표하고, 또 우리나라 빙상 지도자 협회에서도 성명서 발표 때 제대로 빙상 코치를 선임 못 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때 감독이었고, 지난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중국 감독을 역임한 김선태 감독을 성남 빙상팀의 코치로 선임을 했어요. 이와 같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청의 최갈성렬 감독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요즘은 선수들 어떻게 훈련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이미 이제 시즌이 종료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동안 좀 휴식기를 가지면서 그동안 또 부상을 입었던 선수들은 또 재활과 보강 훈련을 하면서. 네. 또 본격적으로 이제 5월 말에서 6월 달 정도는 이제 훈련이 돌입이 되기 때문에. 네. 휴식과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휴식하면서 이제 부상 치료를 이렇게. 근데 이게 왜 부상이 있죠?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세퍼레이트로 뛰는데 무리한 훈련 때문에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그렇죠. 이제 선수들마다 그러니까 많은 훈련을 하다 보면. 네. 좀 약간 약한 부분,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네. 발목이라든지 이게 크고 작은 그런 부상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고질적인 부분도 있고요. 네네. 또 이제 근육이 너무 피곤해서 피로도가 너무 심해서 좀 휴식을 가져야 될 부분. 또 그다음에 예. 좀 더 보강을 요하는 또 부위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비해 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네네네. 또 이제 좀 이제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 시기를 갖다가 지금 시기가 적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점검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름에는 이 사이클을 네. 많이 타죠, 선수들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체력적인 측면의 훈련을 많이 예.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사이클 및 육상 훈련이라든지 네네.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네네. 그런 어떤 보조 훈련들을 네네. 아주 많은 양의 훈련들을 하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성남시청에 결국은 그동안 말도 많았고 두 번이나 코치 선임을 유보했던 코치를 갖다가 김선태 감독으로 이렇게 이제 선임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빙상인들의 반응은요? 이제 그 부분은 성남시청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주변에서의 어떤 여론은 다분히 많이 갈리고 의견들이 네네. 있지만 네. 어쨌든 집안 살림은 집안 주인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을 있을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는 판단해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여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 단계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김선태 이제 코치 같은 경우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때 좀 조금 문제가 조금 있었죠. 네,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좀 문제는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제 중국 팀 감독을 맡았고, 네네. 그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네. 이제 또 한국에 있는 또 선수를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좀 그 자체적으로 평가를 거치지 않았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적합하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새롭게 이제 선임이 됐기 때문에 네네.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훈련에 매진하고 또 다가올 시즌을 준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1월 13일에 빙상 지도자 연맹이 이 빅토르 완, 그 선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선태 감독에 대해서는 조금 이 문제점을 제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난 뒤에 또 이 최민정 선수를 비롯한 성남시청 선수들이 또 1월 31일 날 성명서를 발표했단 말이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가지고 7명 가운데 2명을 2명 중 한 사람을 결국은 선임하려다가 결국은 모두 취소시키고 다시 또 했는데 이번에는 안현수, 빅토르 안 선수는 지원을 하지 않았더만요. 그렇습니다. 사실 좀 많은 어떤 이 부분 때문에 지도자 선임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안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지원을 네. 하지 않았으니까. 네네. 그런데 뭐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네. 그냥 각층에 따라서 보는 시각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가 맞다, 뭐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냉정하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지도자 선임이 됐기 때문에 네네. 자체적으로 성남시청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지도자와 선수들이 다 단합이 돼서 잘할 네. 수 있게끔 네. 지켜봐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언론계에서는 어떻게 코치 선임하는데 선수들의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그게 좌우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볼 때는 또 좀 이렇게 순탄하지 않고 네네. 뭐 이게 진짜 선수들이 의견을 반영해 준 건지 네. 그렇게 아니고 그냥 예.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걸 뭐 그냥 섣불리 알고 그걸 속단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런 건 있죠. 예. 네, 물론 여러 가지 자체가 굉장히 시끄럽고 네. 순리적으로 잘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더욱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인 거는 사실인데요. 네. 사실 이제 성남시청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결정이 됐으니까 그냥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최갈성렬 의정부시청 감독은 사실 한국 빙상 지도자 연맹의 회원이기도 합니까? 회원입니까? 아니요, 저는 지도자에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번 성명서 발표하는데도 사실은 거기에 이제 이 책임이 네.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게요. 빅토르 완, 안현수 선수는 사실은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가운데서는 금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따낸 선수가 안현수 선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2011년에 이 러시아로 교환하면서 빅토르 완이 됐는데 안현수 선수에 대해서는 이 안티팬이 있는데 임효준 선수도 중국으로 귀환했는데 임효준 선수는 안티팬이 없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 저도 궁금해요. 네네. 여러 가지의 대중들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저도 좀 약간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어쨌든 임효준 선수라든지 안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열심히 해서 우리 국가의 어떤 브랜드업을 시키는데 일조를 그럼요. 했고, 예. 좀 우리 국가의 위상을 더럽혔던 그런 선수 아니겠어요? 특히 예. 안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대한 선수라고 개인적으로 봤을 당연한 때는 얘기죠. 생각을 하고, 네. 그 선수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걸어오는 길은 그 선수의 어떤 판단과 자유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그 대중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국민들이 봤을 때의 어떤 좀 서운함들이 뭐 있겠으나 사실 이제 그 선수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는 항상 산자가 그것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여하거나 간섭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뭐 지난 과거의 어떤 오점과 또 공과 가가 있겠지만은 앞으로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좀 선배로서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앞으로는 좀 대한민국에서 이제 좀 더 이제 후배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더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또 좋은 선수를 더 많이 길러내는 그런 좀 일을 했으면 하는 또 바람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그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 제갈성렬 감독으로서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그렇죠.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면 다시 반성하고 다시 과거를 되돌려 보고요. 또 그런 것들을 또 만회해 나가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겠죠. 네네. 아이고, 그만큼 대중들의 어떤 그런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은 그만큼 안현수 선수에 대한 응원과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그 선수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마음에서 조금 더 해주시는 그런 어떤 질책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땐 받아들이고 또 자신감 있게 본인의 인생을 개척해 가면서 좀 많은 좋은 일들을 또 내 자신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할까 싶어요. 네네. 어이구, 그 의정부 시청의 제갈성렬 감독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 제갈성렬 감독과 얘기 나눴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우리나라가 37번 동학의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 금메달을 129개를 따냈고요. 은메달은 121, 동메달은 117개를 따냈어요. 우리나라가 48년 런던 올림픽, 스위스 생모리츠 대회부터 쭉 지금까지 37번 출전하면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따는 선수가 안현수 선수입니다. 금메달 6개, 동메달 2개예요. 그런데 안현수 선수가 여러분 다 아다시피 2011년에 러시아로 귀화했잖아요. 근데 러시아로 귀화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고 2011년은 또 4위를 차지하는 바람에 또 월드컵 쇼트트랙에 출전할 수가 없는데 러시아에서 좋은 조건으로 귀화를 해라. 근데 자기는 이중 국적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현수 선수는 빅토르 안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로 귀화한 거죠. 그리고 이묘준 선수는 진천에서 순천에서 훈련하다가 황대현 선수의 훈련하는 것, 줄타기 하는 걸 갖다 장남 삼아 바지를 내렸는데 그걸 추행으로 해가지고 징계를 먹게 생겼어요. 징계. 그러니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베이징 중국으로 가면 되는 줄 알고 중국으로 귀화를 했어요. 귀화한 건 똑같습니다. 안현 선수는 러시아로 귀화했고 이묘준 선수는 중국으로 귀화를 했는데 근데 이묘준 선수가 나중에 법정 소송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대법원에서 그건 추행이 아니다라고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이묘준 선수는 지난 3월에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때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 주는데 안현수 선수는 안티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에도 응실하지 못했습니다. 자, 귀화는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이 지금까지의 임효준, 안현수, 빅토르 안, 또 임효준, 임샤준인가 그렇게 중발은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런 얘기로요. 그리고 내일 시간은요. 호랑나비 김은국 씨가 따님이 뭐 미국에서 그 졸업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요. 홍수환 선수. 세계 복싱의 사전 5기의 영원한 챔프 홍수환 선수의 카라스키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